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생,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시민감사 활동 프로젝트의 제3번째 주제는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 동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총 8차수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한민국에 4대 성인의 땡땡이 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동생입니다. 바로 테스형 노래를 불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훈아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니 본인은 동생이 되겠죠? 한번 노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테스 형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제1교포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일본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으로 한국의 나훈아이기에 가능하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 테스 형 동생 나훈아가 유명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멘트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IMF 때도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깨워주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IMF 때 그 극복한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달러이기 때문에 금이라도 내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둘째 상여비가 생겼습니다. 돌잔치들이 땡기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 돌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시고 지금 먼저 돌반지를 주십시오. 7살 난 어린이가 부산이 손에 기간 금강학생을 즉석에서 빼놓았습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 한돈 3.75g이 국제시장에서는 35달러에 팔립니다. 따라서 금 1톤을 수출하면 1000만 달러를 벌 수 있고 1000톤이면 100억 달러의 외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문을 열기가 바쁘게 전국 446개 주택은행에는 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홀가분해가지고 오히려 N자된 기분이었었습니다. 국민이 주문과 산다는 편인데 이까지도 장롱 속에 들어서 모르니까 나라부터 먼저 놓고 가야지. 처음에 좀 망설여졌었는데요. 저희 애기 아빠가 무슨 소리 하냐고 다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김성환 씨는 지난 88년과 89년 최고 타자 상고 받은 메달과 행운의 열쇠 등 780g이 넘는 금을 맡겨왔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고 장교, 하사관 전 간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의 논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7일째의 논의, 지금까지 모아진 금이 100톤을 넘어섰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국민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런 전조 현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중국과 미국의 전략과 분석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1세기 새로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안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한이 없는 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1999년 차오량 왕샹수이라는 중국의 두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군사 전략 저서인 그 초안전에서 유래하였는데요. 그 국방일보에 따르면 이 초안전이 다른 전법과 전혀 다른 점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들은 과학기술, 또 경제, 법률, 심리 등 이런 여타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그 비군사적 전쟁 행위인 해커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파괴, 금융 테러, 언론 위협 이런 생화학전 등은 이 초안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24종의 전법 중에서 단일 또는 다중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 당시에 그 미국의 정보기관과 또 서구의 여론들은 이 미국을 파괴하려는 또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였었는데요. 이 미군에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작전 수칙에 포함함으로 해서 이 초안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그런 혁신적 사고들을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미국의 로버트 스팔딩이라는 미 공군 퇴역 중장이 스텔스 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1세기 국민 국가 간의 전쟁은 19, 20세기와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폭탄이나 이런 탄환을 발포하지 않고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금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의 저서는 또 이 중국이 오래전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스텔스워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침략이 우리나라에는 과연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분열이나 아니면은 극단의 상황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그런 치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자. 참 평범한 말인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집단이나 소속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십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말하지만 북한 주민 상당수가 굶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박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렇게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공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랜 그 외세에 의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의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 하나 되는 응집력입니다. 그 중국은 왕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단군 조선부터 조선 왕조까지 약 반만 년을 내려오는데 그 정권이 교체되어도 많은 인명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게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 선언서입니다.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기에서 그 조선은 어떤 조선을 말하는 걸까요? 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단군 조선 시대부터 이어온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독립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의 동질성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른 역사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역설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고려 말 문화시중을 지내시고 단군세기를 서술하신 행촌 이양 선생이십니다.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나라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의 기계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역사 바로 세우기보다 급한 것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라를 위한 도가 사기 진작보다 급한 것이 없고 여기서 이 사기라는 것은 전 백성의 단결력을 말하는데요. 또 사람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바른 역사 알기가 근본이라고 합니다. 즉 사학이 명료하지 않으면 사기가 진작될 수 없고 또 이 사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분열되고 나눠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좀 분열되고 좀 갈등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역사 그리고 바른 가르침, 우리의 국혼입니다. 국혼은 살아있다. 국교, 국학, 국어,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혼의 됨됨은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지내신 백암 박은식 선생께서는 국혼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비록 국토는 빼앗겼어도 우리의 국혼은 살아있으므로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응집력의 근원이고 또 반만년 내려온 우리의 DNA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호는 국교와 국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국교는 무엇일까요? 나라의 가르침으로 우리나라의 가르침은 바로 홍익인간 제세이화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최치원 선생은 이것이 풍류도로, 화랑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풍류도, 화랑도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우리 몸은 그냥 놔두면 게으름이나 이기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그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자기 극기, 즉 자기 수행입니다. 즉 나를 단련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이것이 수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림사랑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뿌리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인간의 도리임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림사랑과 올림사랑의 그런 순환이 이루어질 때 가화 만사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재가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큰 마음, 즉 충이 생기도록 애써 교육하는 것이 바로 치국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체 입장에서 또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이기심을 누르고 전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도의 길이며 그것이 평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물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불은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꾸로 물이 올라가고 불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수승화강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듯이 나와 가족과 나라의 그런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단이고 효충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국교, 우리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요. 이것도 홍익인간 제2화의 가르침이 있는 역사입니다. 즉, 그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신 단군의 역사, 그리고 이런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환웅의 역사, 그리고 그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환인의 역사,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 환웅, 이 단군의 역사가 이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승원 총장님께서는 이런 단학과 단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국학원을 건립하시고 단월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혼이 바로 국학이라는 것이죠. 빗방울이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빗방울이 엄청나게 모이면 큰 물결을 저항합니다. 지금은 시민감사 한 분, 두 분의 움직임이지만 100만의 시민감사가 이런 국혼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기후는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생 모두가 행복한 나라, 국혼이 살아있는 나라,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인이 한국인답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